안전판 일잘러 세 분 부장님 모셨습니다. 회사 운임은 하락하고 있다. 부심이 있으신 거죠? 네. 예, 희대형 펀드를 저희가 조금만 영구채 지원이라든지 또는 인수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녹색채권 얘기 많이 하는데 더 많은 규모로 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금융기관이 선박 인도전 금융 지원을 갖다 조금 좀 피합니다. 일단은 그 선박금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선박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박이라는 그 담보물, 목적물을 갖다 취득했느냐 취득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금융의 양상이 아주 심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금융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심한데 그 부분을 공사가 좀 지원을 하겠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펀드를 구조화시켜 놓는 어떤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 저는 위험을 대비하고 있음을 퍼블릭한테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예. 안도할 수 있고 시장한테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거 한 2016년도에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 그때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어가지고 네. 하역을 못하는 상태까지 네, 벌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물류 대란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또 대응책을 만들고 사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진해운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하게 예기치 못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 이제 공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비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불황기에 또 해운 시장에 급격한 어떤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위기 대응 펀드도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안정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전판이다. 맞습니다. 네. 한국형 선주 사업이라는 이제 용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그 선주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무슨 사업을 하냐, 그러니까 선주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황으로 빠지면서 해운사들의 운임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유동성은 안 좋게 되고 그런데 해운사의 필수 영업 자산인 선박은 항상 정기적으로 이제 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불황 시기에는 유동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박 확보는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시 호황이 돼가지고 성과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 그때 또 발주를 하면서 또 이렇게 고비용 구조를 갖게 되고 좀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공사가 시황이 어려워서 선사가 돈이 없을 때 공사가 선박을 확보해가지고 우리나라 해운선사에게 용선을 제공하게 되면은 해운선사는 불황 시기에도 선박을 확보해서 호황 시기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지원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는 이런 선주 사업이 민간 선주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선주사들은 선박을 확보해서 선사들한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여기서 말을 한국형 선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사가 필요한 선박을 확보할 때 네. 공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해주고 네. 일정 기간 동안 공사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선주 사업이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벌써 저희가 과거에 좀 해왔던 그 사업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도 한 15척 정도의 이제 공사 선주 사업의 익스포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2026년까지 한 50척 규모 전체 한 12억 불 정도 규모로 저희가 좀 확장할 계획은 일단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정은 못하겠지만 TEU로 24,000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선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박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좀 중소선사를 위한 뭐 조금 중소규모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 공사가 H&M에 대한 24,000 TEU 또 16,000 TEU 선박 20척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선사는 저비용 구조의 경쟁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향후에는 좀 우리나라 중소 선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안전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진해운 사태를 봤을 때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면서 그 많이 가지고 있던 사선들이 해외로 다 매각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공사가 한국형 선주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토니지 뱅크의 역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국적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매각할 때 해외로 유출되는 걸 가급적 방지를 하겠다. 네.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선주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안전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우리 본부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만 하고 그만하려고요. 선주 사업을 말씀하시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토니지 뱅크 역할하고 네. 토니지 프로바이더 역할이라고 조금 크게 역할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토니지 뱅크 역할이라고 하면 기존의 국내 선사들이 가지고 있던 선박이 불황기에 해외로 유출돼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선봉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가 그 선박을 매수해 주는 구조. 요걸 이제 토니지 뱅크 역할이고요. 토니지 프로바이더라고 하면은 저 불황 시기에 선사가 추가적으로 이제 신조 선박이라든가 외부에서 용선 선박을 확보할 때에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또 신용도로 인해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이제 용선이라든가 선박을 확보할 때 공사 신용을 바탕으로 좀 싸게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 그런데 이제 요 두 부분은 위기 시에는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그렇게 위기냐? 공사가 지금 당장에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느냐? 요런 사실은 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이든지 한진해운 사태도 갑작스럽게 일어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사는 향후에 해운이 불황으로 가고 해운 기업이 위기로 빠졌을 때 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선주 사업에 대한 역량도 공사 내부적으로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인 구조에서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뭐 시장의 우려나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금융 지원이라든지 보증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업들에게 직접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전례가 없이 이제까지 그 선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확보해둔 선박금융 DB 데이터베이스나 또 규제에 관련되어 있는 현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촘촘하게 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선사 그룹을 좀 여러 개 특성별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따라서 어느 그룹이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선사가 좀 힘드시겠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저희가 이제 정책 대안이나 정부로부터의 어떤 사업 지원 내지는 또 신속하게 또 공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를 드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장님께서 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나 더 꺼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SCFI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우리 선사들한테 유효한 그런 지수인가요? 국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쓰고 있는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차용해서 이제 운임을 서로 거래할 때 화주와 선사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자. 근데 이제 그 부산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인천발 이제 한중 지수도 검토를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국내에 있는 선사와 또 화주분들이 실질적인 실제 시장에 거래되고 형성되고 있는 운임을 각종 거래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나 또는 파악을 하시는데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의 기대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패널리스트는 이제 포워더, 대형 포워더들입니다. 수출입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업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뭐 저희가 지금 뭐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포워더 패널리스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요. 다만 들으시면 금방 아실 만한 업체들 이런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산정해오던 기준이 있는데 이제 한국발, 부산발 생겼으니 그걸로 바꾸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다. 이런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포워더 중에서도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하고 싶다고 의향을 직접 연락해온 업체도 대여섯 군데. 그래서 저희는 공식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원들 고생했다고 회식해 주셨습니까? 예, 곧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팀원들이 잘 회식을 싫어한다고 하던데. 아마 제가 빠지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펀드와 선주 사업 그리고 한국판 운임 지수를 만드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자,
잠시 쉬어서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